항상 녹화를 못해서 요즘에 주머니 유튜브에 자료를 못 올렸었는데 오늘은 바로 녹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주머니 유튜브에도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8일 수요일 아침 개장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장전 라이브 방송에서는 오늘 갤럭시 S24 1천만 대 판매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해볼 거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HBM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HBM 관련 종목들도 오늘 또 오를 거거든요. 이슈가 있잖아요. 어제 제가 스타워즈에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론이 HBM3E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엔비디아의 H200 GPU에 탑재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에 탑재되는 게 확정된 것은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다.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콜 테스트 진행 중인데 그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 안 나오고 있다,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HBM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까지 콜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얘기 나오면 HBM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튄다, 안 튄다, 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HBM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지난 일요일 날에 특강을 한번 했었죠. 특강을 한번 하고 어제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너무 자세하게 특강을 해드려가지고 우리 플러스방 회원분들이 약간 많이 서운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관련해서 종목을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HBM 관련 종목들 네이버에 치면 금방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공부를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HBM 중요하고 온디바이스 AI 중요하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뿐만 아니라 뭐 CXL이라든지 다양한 키워드별로 여러분들이 종목 정리한 다음에 관심 종목에 등록해 두십시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자산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갤럭시 S24 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도 알테오젠이 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 밀릴 때 생각보다 안 밀렸어요.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반등한다라고 봤을 때 다른 어떤 섹터에서 움직일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전기차에서 엔캠이 많이 반등하면서 처음에는 엔캠만 반등했잖아요. 전해액 쪽에서 엔캠이 반등하면서 그 외 전해액 관련 종목들 뭐 솔브렌 홀딩스라든지 덕산테코피아라든지 동아기업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주가를 끌어올렸었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오르기 시작했고요. 예를 들면 TCC 스틸이라든지 동국산업 같은 니켈 소금 강판 양산 업체들 위주로 많이 올랐었고 그 외 장비주들 그리고 양극재 종목들 최근에 앨범말 세계 1위 리튬 생산 기업인 앨범말이 양극재 관련해서 리튬 관련해서 리튬 가격이 지금보다 더 빠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양극재 관련 기업들까지 올랐고 전구체 관련 기업들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특정 대장주가 이게 왜 오르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치고 나갈 때 그 다음 섹터 그 다음 종목들까지 후발 주자들이 치고 나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는 알테오젠이 2차전지 엔캠처럼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그 후속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 부분 일단 개념 정리하고 바로 어제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개념 정리가 좀 되신 분들 1번 한번 쳐보십시오. 7번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잠깐 물만 또 놓을 테니까 여기까지 개념 정리 되신 분들 7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랑 함께 어제 장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장 2월 27일이었죠. 어제 장은 굉장히 안 좋았죠, 사실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 150 종목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299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하락 종목은 코스피가 748 종목, 그리고 코스닥은 1292 종목이었는데, 당연하죠. 저 PBR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니까 코스피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 쪽으로 조금 수급이 이동하나 싶었는데 반도체에 여지없이 밀렸고요.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하나 싶었는데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몇몇 종목들 빼고는 대부분 밀렸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신 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 기존 대장주였던 뭐죠?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 종목들이 오후장에 조금 강세를 나타냈죠.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치고 나갈 때도 얘네 두 종목들은 치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합병 이슈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했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알테오젠만 끌고 가던 바이오 섹터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대장주로 부각되면서 끌고 나가기 시작한다라면 생각보다 조금 더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쵸?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월달이랑 그리고 4월달에 바이오 행사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우리 포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대신 주력은 뭐다? 주력은 여전히 저는 반도체가 주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력은 반도체. 거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서브는 바이오, 2차전지.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 종목들은 그다지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지난해 연초부터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사실 로봇 관련 종목들이 밸류가 지나치게 많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들은 선뜻 손이 안 나가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라면 이제 갤럭시 S24.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장 초반, 설명하기 앞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제 보도에서 벌써 판매량이 1천만 대에 육박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해부터, 올해 연초였나요?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갤럭시 S24 판매량이 올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제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해 3분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고 실제 퍼포먼스가 나오기 시작한 건 4분기부터였다. 근데 올해 초에 갤럭시 S24 판매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했습니까? 안 늘어난다고 했습니까? 제가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이 엄청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갤럭시 S24 판매량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초의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하지만 갤럭시 S24가 끝이 아니죠. 갤럭시 S24가 출시되면 이제 중국 쪽이 엄청나게 빨리 따라갈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카피 스마트폰의 선구자죠. 카피 스마트폰 엄청 빨리 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16을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월 달에 많이 출시를 하죠.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이지만 PC에도 인공지능이 많이 탑재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도체 시장은 빨리 살아나는데 낸드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D램 쪽이다. 낸드보다는 D램 쪽이다. D램, 낸드. 요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D램 쪽이 왜냐하면 HBM 쪽이거든요.
HBM이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D램을 적층해서 쌓은 거잖아요. 그죠? HBM3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12층까지 쌓은 기술을 발표했었고, 최근에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삼성전자가 HBM3E에서는 기존 8층에서 12층까지 쌓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층수 쌓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층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용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처리 속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HBM 기술력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쌓아가는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TSV 공정의 중요성이 더 올라간다. TSV 공정에 사용되는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공정 중요성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렇게 HBM이 계속해서 쌓아나가게 되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그리고 제가 무방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오로스 테크놀로지 기억하시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원래는 전공정단에서 반도체 그 웨이퍼 단에 있는 레이어 각각의 레이어층에 상층과 하부층의 패턴의 정렬 상태를 점검하는 장비인데, 이게 이제 후공정 HBM 쪽으로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HBM 관련 종목들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지금 다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맨날 아침에 무방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난 방송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요일 날에 특강한 게 있으니까 지금 28일이니까 일요일 날이 25일이죠. 그쵸? 25일 100인년 매니저 검색해서 100인년 매니저 일요 특강 검색하시면 아마 25일 날에 방송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위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HBM 관련 종목들을 한 방에 정리하시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제 아침 무방에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무방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아침 무방 간단하게 돌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HBM 관련 종목들 굉장히 더 좋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HBM은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갤럭시 S24 판매량이 늘어났을 경우에 어떤 종목군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뭐 제가 갤럭시 S24 관련해서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뭐였습니까? 카메라 쪽이었죠. 그 온디바이스 AI는 당연한 거고, 카메라 모듈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뭐 나무가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목도 제가 지난번에 그 칠판 강의 식으로 해가지고 자료도 정리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거 제가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 정리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면 3번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제가 나무가뿐만 아니라 캠시스, 뭐 MC닉스, 파트론 등등등등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 제가 여러 번 강의 특강 해드렸었죠. 이쪽이 여러분들 제가 왜 굳이 갤럭시 S24 여러분들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종목들은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 인터넷에 검색만 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방송에서도 특강을 한번 해드렸어요. 어제 지난번에 제가 HBM 특강 하듯이 카메라 모듈 진짜 자세하게 특강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왜 이제 반도체 외에 갤럭시 S24 쪽에서 카메라 모듈 중요하게 보냐면, 사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과거에는 스마트폰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 쪽으로 많이 눈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이.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 판매량이 어떻습니까? 자동차 판매량 어때요?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그쵸? 근데 지금 기존에 주춤했던 스마트폰까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얘네들이 지금 아직까지 부각되고 있지는 않겠지만 올해 1분기, 늦어도 올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지금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전장 카메라
자율주행 이슈가 되면서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은 여태까지는 안 늘어났다고요. 지난해까지 안 늘어났었는데 올해 늘어날 거라고요. 그쵸, 올해 본격적으로 늘어날 거라고요. 게다가 카메라 화소수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 주목할 필요가 있고, 뭐 카메라 모듈에도 여러분들 뭐 카메라 모듈, 그리고 폴디드 줌, 요게 이제 좀 최근에 화소수 올리는데 중요하게 시작하죠. 폴디드 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메라 화소수를 올리려면 그냥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카메라 두께가, 렌즈 두께가 엄청 두꺼워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폰 뒷면에 한번 보시게 되면 카메라가 툭 튀어나왔죠. 그쵸? 개구리 눈알처럼 툭 튀어나왔죠. 근데 그게 약간 디자인처럼 이렇게 한 건데, 화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두께를 얇게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폴디드 줌 기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두께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도, 많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리지 않고도 카메라 화소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이 폴디드 줌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중소형 종목들도 폴디드 줌 관련 종목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 같은데 검색하시면 쉽게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렇게 이제 평소처럼 이제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쭉 막 나열하지 않냐면, 또 너무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육 위주로 가버리면 또 우리 플러스방 회원 분들이 섭섭해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HBM 관련 종목들,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바이오 쪽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해드리자면, 바이오 쪽은 지금 알테오젠이 시장의 대장이죠. 그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ABL 바이오, 거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 노래를 잘 들으셨으면 이들 종목으로 지금 수익이 엄청 났었겠죠. 그리고 보로노이, 요렇게 보고 있긴 한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레고캠 바이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주요 키워드가 ADC죠. ADC 플랫폼. 여기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약간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급이 좀 쏠릴 수가 있다. 물론 어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알테오젠은 좀 덜 조정을 받았고요. 요금 시장 트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엔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도 대장주는 적게 조정을 받고, 오를 때는 대장주가 가장 잘 오르죠.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이 세 종목들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근에 이제 지금 알테오젠 주가가 한 15만원 정도 되나요? 15만원 정도 되는데 알테오젠의 목표가를 30만원 정도로 제시한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그쵸? 지금 가격보다 2배였죠. 알테오젠이 한 10만원 초반에 있을 때 관련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 매수할 때 가장 수급이 잘 들어오는 알테오젠을 매수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냥 어중이 떠중이 종목을 찾는 것보다는 알테오젠을 매수하는 게 좋다. 다만 3월달, 4월달 요거 학회가 있는데, 뭐 비알콜성 지방 감염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든지,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별로 계속해서 정의를 해 놓으십시오. 어제 뭐 비만 관련 치료제 관련 종목이 뭐 펩트론, 어제 그 어떤 종목이었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은 종목이 하나 있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종목들도 뭐 향후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든지 ADC 관련 종목들 위주로 반등할 여지가 있으니까 ADC 쪽에서는 레고캠 바이오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비만 치료제 쪽은 뭐 검색하시면 다양한 종목들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과거 대장주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 사실 제가 종목명을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여러분들 방송 많이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들인지 다 아시죠? 제가 오늘은 종목 얘기를 조금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이제 종목들을 많이 퍼주다 보니까 사실 플러스방 회원분들이 조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플러스 회원방 분들 위해서라도 제가 가급적 종목 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큰 틀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배당을 노린 저PBR 관련 종목들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왜냐하면 제가 어제 26일 날에 저PBR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27일이 어제죠. 저PBR 매수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저PBR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금융사들이 많죠. 금융사들이 많은데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들 배당 기준일 배당 기준일을 2월 말로 많이 미뤘습니다. 뭐 29일 배당 기준일인 기업들도 있었고 23일 배당 기준일인 기업들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2월 말로 미뤘었는데 예를 들어서 29일이 배당 기준일이라고 치면 27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요게 기준일이면 그래야지 D 플러스 2일이니까 27일날 매수를 해야지만 29일날 주주명부에 올라가겠죠.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제 기관들이랑 외국인 같은 경우 금융사 배당을 노린 기업 그 투자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27일날 저PBR 관련해서 금융지주사들을 많이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관련 기업들은 이제 27일날까지 매수했으면 오늘부터는 매도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8일날 매도를 해도 29일날 배당 기준일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뭐 생각보다 저PBR 세부안이 시행되는 시점이 지금 현재 7월달로 미뤄진 상태이고 왜냐하면 5월달에 2차 세미나하고 6월달에 뭐죠? 최종안 확정하고 7월달에 본격적으로 대기업들한테 야 그래 7월달부터 너희들 자율적으로 너희들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라고 해서 7월달부터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만 참여를 하는 겁니다. 페널티도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페널티가 없다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그게 좀 웃기더라고요. 세제 혜택 주는 건 오케이. 근데 표창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표창장 기업들이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그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표창장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저PBR 관련 종목들은 엄청 빠지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PBR 관련해서는 약간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그 시행되는 시점이 생각보다 투자자들의 생각보다 조금 뒤로 많이 미뤄졌기 때문에 저PBR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제 배당을 노린 매수 세력이 오늘부터 만약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 저PBR이 차익 매물 나오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죠? 차익 매물은 심플하죠. 그냥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 여기서 기관 외국인이 매도하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저PBR 관련 종목들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장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 PBR 수급이 유입되는지 여부 체크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지 여부, 요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제도 말씀드리고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저 PBR 쪽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오늘 다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한 번 더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간헐적으로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갈 수도 있고요. 뭐 반도체 쪽에서는 뭐 다양한 키워드가 있죠. 뉴로모피, CXL 뭐 등등, 뭐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건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HBM 등등 이쪽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수급 동향 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 부분은 반도체나 바이오 2차 전지를 매수할까 말까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은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냐면,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라는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마이크론이랑 SK하이닉스가 HBM3E 이제 납품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외국인은 삼성전자도 곧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겠거니 하고 삼성전자를 매수한 겁니다. 그 돈은 어디서? SK하이닉스는 너 많이 올랐으니까 너에서 삼성전자로 옮겨갈 거야. 물론 이제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요렇게 어제 하루 동안에는 수급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방산주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LIG 넥스원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방산주 오르는 건 뭐 당연하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을 해롭게 매수했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라면 대형주 쪽에서는 알테오젠 외에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 제약이 약간 탄력성이 조금 더 좋죠. 셀트리온 그룹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저 PBR 쪽에서도 이제 기간은 집중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거를 배당으로 본다, 배당을 노린 매수세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노린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기가 약간 어렵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자료는 여러분들 제가 제 네이버 밴드에 올려 놓을 테니까 그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반도체 고압수소 어닐링 글로벌 독점 기업인 HPSP를 집중 매수했습니다. 지금 고압수소 쪽에서는 HPSP가 독점이고, 그 외에도 이제 어닐링 기업들이 총 3개가 있죠. HPSP 뿐만 아니라 뭐 예스티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대장주인 알테오젠, 반도체는 ISC, 제우스,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했다라는 점인데, 얘가 ALD 증착 장비 업체죠. ALD 증착 장비 전문 업체인데, 이제 증착 장비 업체는 주성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총 4종목이 있죠. 증착 장비. 뭐가 있습니까? 유진테크 있고요. 그리고 원익 IPS. 그리고 주성. 그리고 테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3종목들은 ALD에 대응이 가능해요. 근데 그 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대적으로 주성이 ALD 증착 장비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종목들 증착 장비 업체들 주가 한번 쭉 찍어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을 빼고는 주가가 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증착 장비 쪽에서는 신기하게 주성 엔지니어링만 잘 오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개념 정리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요거는 오르는 이유가 ALD 증착 때문에, 증착이 조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유진테크나 원익 IPS나 테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잘 못 가고 있거든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저희 플러스 방에서도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꽤 났던 종목인데, 일단 최근 반도체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향후의 수급 동향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그 에코프로 BM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관이 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전지 쪽 상승세가 나오기 전에 2차전지 관련해서 갈 이유가 없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간헐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바닥에서 계속해서 매집하더라. 그 이유가 나왔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튬 가격이 최근에 중국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도 앨범알이 한 5% 올랐습니다. 앨범알이 글로벌 리튬 생산 1위 기업이죠. 글로벌 리튬 생산 1위 기업인 앨범알이 주가가 한 5% 이상 올랐기 때문에 리튬 관련 종목들 어제 우리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는지 한번 눌러보시면 좋고, 그 리튬 가격 외에도 하나 이슈가 더 있었네요. 그죠?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근데 이거는 이제 단발적인 이슈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LNF가 코스피로 이전할 때 주가가 많이 튀었던 거 보셨죠? 근데 LNF가 주가가 튀었지만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LNF가 주가가 다시 곤두박질 치지 않았습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이전 이슈 때문에 그거 차익 실현, 그거 노리고 기관이랑 외국인이 그동안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매수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추후에도 제가 이것도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추후에도 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할 만한 기업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가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전략은 정확하게 적중을 했다. 리튬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요런 점을 볼 때 여러분들도 추후에는 요런 투자 아이디어를 잘 메모하셨다가 매매 진짜 활용을 해 보십시오. 그쵸? 매매 활용해 보시면 이런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기업들을 엄청 분석하는 것보다 이렇게 심플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노출된 자료로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물론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이 정확하게 언제 타이밍에 코스피로 이전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거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투자는 이렇게 심플하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 매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좀 많이 샀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레이크 머티리얼즈 많이 샀는데, 요건 이제 하이케이 전구체인데, 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걸로 가는 게 아니었죠. 전고체 배터리로 갔죠.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는 잘 알죠? 우리가 지금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전해액이 액체 형태인데,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형태가 아니라 전해액이 고체 형태죠. 고체 형태다 보니까 조금 안전하고요. 왜냐면 그 액체 형태에서는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과열되면서 폭발 위험이 있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액 자체가 액체 형태가 아니라 고체 형태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없다. 그리고
폭발 위험이 없다라고 표현한 게 더 낫죠. 폭발 위험이 매우 낮고, 그리고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런 건 잘 아시겠죠?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릴 텐데, 이쪽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 시점이 막 기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뭐 2030년에도 조금 이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인 기사를 종합해 봤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이 2027년에서 2028년 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삼성 SDI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데 한 2028년보다 조금 앞당겨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SK온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인데, 전반적으로 상용화 시기는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종합해보면 한 요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용화랑 대중화랑 조금 다르죠. 대중화가 되려면 모든 차량에 탑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탑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요게 요즘에 최근에 트렌드다. 대장주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죠. 최근에 이제 제가 어제 도전 369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종목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대장주고, 뭐 그 외에는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치고 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SK 홀딩스, 제가 어제 스타고즈 나가가지고 좋은 기업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이제 리플로, 그리고 디스컴, 디스컴? 스페링 기억이 안 나네. 디스컴. 리플로 장비는 솔더볼을 녹였다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본딩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이고, 디스컴 장비는 뭐죠? 반도체 패키징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요게 이제 리플로 장비가 HBM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는 HBM 관련 종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극재 쪽에서는 어제 나노신 소재가 조금 많이 움직였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제가 주요 증시 일정들 꼼꼼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주요 증시 일정, 그리고 미국장 같은 경우 지금 앨범알이 5.82% 상승했다고 제가 적어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어제 오전 시황가, 그리고 주요 테마들, 오전 시황에서 움직였던 테마들, 그리고 오후장 이슈랑, 그리고 오후장에 움직였던 테마들, 이렇게 제가 정리해가지고 네이버 밴드에 이따가 올려둘 테니까 네이버 밴드 많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 카톡방 잠깐 홍보 좀 할게요. 제 카톡방입니다. 뭐 많이 들어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 카톡방이 요즘에 뜨겁습니다. 우리 예쁜 쪼꼬가 계속해서 좋은 기사 올려주고 있으니까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참여코드 486486 입력하시고 카톡방 들어오시고요. 실시간으로 좋은 뉴스 많이 올려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시장 주요 트렌드에서 소외될 일은 없습니다. 매매하실 때 시장 주요 트렌드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소외될 일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나오죠. 삼성이 HBM 12단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치고 나가기 시작한다. 근데 아직까지는 언론 보도만 무성하지. 언론 보도만 무성하지. 뭐다? 실제 콜 테스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 네이버 밴드도 잠깐 홍보하겠습니다. 제 네이버 밴드 여기에 있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해드렸던 내용, 내수양님 들어가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해드렸던 내용 여기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이미지를 올려놓을 거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가입하시면 되고, 요거 네이버 밴드 들어오는 거는 다 무료죠. 무료니까 네이버 밴드 꼭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제 서비스 간단하게 좀 홍보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골드 서비스랑 이제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골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 88만원입니다. 1개월 88만원, 2개월에 176만원, 3개월이 혜택이 가장 많습니다. 3개월은 264만원에 30일 더 드리고 있고요. 요건 이제 유망주 추천뿐만 아니라 제가 포트도 리딩도 직접 해드리고 있고, 특히 교육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앞에 이제 국내 증시까지만 알려드렸지만, 주요 이슈랑 시간의 종목들 정리한 거, 그냥 정리한 게 아니라 관련 후회주 타픽 종목들까지 다 뽑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뒤에 알짜 정보는 우리 플러스방 회원들이나 골드 회원들한테만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보시고, 포트 구성은 한 5종목에서 10종목, 웬만하면 5종목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주 중심의 포트 편성이기 때문에 그냥 개별주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성장주에 집중해가지고 비중 실어놓은 종목들이 올라갈 경우에 계좌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종목 추천은 주 2, 3회에서 주 5회인데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주 2, 3회 정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되고, 가입은 ARS 결제번호 023490-4457, MBN 골드 고객센터 1588-0648로 전화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골드 서비스는 제가 리딩까지 제공한다라고 보면,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는 리딩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망주 추천을 드리고요. 유망주는 골드랑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골드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죠. 그리고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는 3개월에 88만원입니다. 3개월에 88만원. 요거는 이제 골드 1개월이랑 가격이 똑같으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여러분들 진짜 많이 가입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좋은 서비스고, 무통장 입금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카드 결제는 1588-0648 전화하셔서 가입하시면 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무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